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10년간 고생시킨 둘째 아들을 내치고 개망나니 첫째에게 가게를 넘겼다가 망한 시어머니가 찾아왔길래 사이다를 날려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시급을 받으며 10년간 고생한 둘째 아들을 내치고 첫째에게 가게를 넘기더니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사이다예요. 연 끊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에 찾아와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남편이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홀시모가 있고 이형제 중 둘째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심적으로 말도 못할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제 편이 되어 주었지만 시모의 막되먹은 행동과 막말을 확실히 끊어주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야,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런 말들은 기본이었고 며느리는 시댁 종이다. 내 아들 뺏어간 여우 같은 년 이런 막말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녀 중 둘째예요.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는 어떻게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낳았냐? 이런 소리도 했고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내 아들 집안일 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 등등 만만한 사람 어떻게 괴롭힐까 하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아빠 건강 상태까지 들먹이길래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쌍욕 퍼붓고 연 끊고 지낸 기간도 있습니다.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판박이처럼 닮아서 인간의 기본도리 같은 것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사고를 치는 사람인데 학창 시절부터 사고를 엄청 많이 쳤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면허 취소와 벌금을 냈고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차 할부금을 못 갚아서 신불자가 되기도 했다네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를 비롯해 시어머니, 저희 남편, 가족 모두에게 손찌검도 한 페류나 같은 인간입니다. 화가 날 일도 아닌 것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하는 버릇도 있어요. 아주버님은 전 여친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질 때 저희 가전을 말도 없이 전 여친에게 위로금 준답시고 주고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본가 창고에 가전들을 두었었거든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자랐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아마도 부모 손을 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시부모님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느라 집에 라면 몇 박스를 사다 놓고 집을 비웠었다는데 그 방임 덕분에 남편이 바르게 자란 것이 아닌가 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그렇게 방임으로 키웠으면서 저에게는 매일 아침 남편 아침밥 먹였냐고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안 먹어도 너는 아침을 꼭 차려야 한다 해서 노이로제가 올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언제 내 아침밥을 챙겨준 적 있냐고 그런 적도 없으면서 왜 얘한테 그러냐고 뼈 때리는 소리 해줘서 그 소리는 안 했는데 부끄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빚을 다 갚은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돌아와서 가게를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활비 정도 나오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아주버님에게 같이 일하다가 물려받으라 했는데 아주버님은 가게 일을 돕는 척하면서 매일 돈통에서 돈 꺼내서 술 먹고 가게 안 나오고 하다가 자기는 이런 일 못하겠다 통보했습니다. 그 후에 아주버님은 따로 장사를 2번 했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때쯤에 남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고 시어머니 가게를 받기로 했고 10여 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게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직원 시급받으며 일했어요. 가게 수익이 많은 달에도 수당 같은 것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가게 옆에 좀 작게 가게를 시작해서 남편과 출퇴근을 같이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잘 잡았고 두 가게가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었어요. 타 지역에서 저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을 만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가게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꿔주는 것을 계속 미루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전혀 받은 것이 없고 친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정에 잘해요. 아주버님이 저희 가전을 전 여친에게 줘버렸을 때 시어머니도 함께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그동안 돈 사고 친 것을 물어주었고 아주버님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면서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아주버님에게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쓴 돈은 가게 수익에서 나온 것이니 남편의 노력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워낙 사고뭉치라서 형님이 애 놓고 도망갈까봐 형님 눈치를 많이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아이를 하나뿐인 손주라고 매일 물고 빨고 있어서 아이는 아나무인처럼 크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형님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손주를 버릇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면서 형님 흉을 보더군요. 형님이 아이에게 인스턴트나 먹이며 키운다고 애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뒤에서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님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주버님을 잘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컨트롤이 안 되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술을 아주 가끔이나 먹도록 하고 적게 먹도록 만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애가 커가는 상황에서 벌이가 없으니 힘들다며 가게에 출근하더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주버님은 밖에 돌아다니며 가게가 자기 가게이고 자기가 일궈온 가게라고 떠벌리고 다니니 아무래도 남편과 충돌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1년간 남편과 아주버님은 충돌이 엄청 많았는데 그 충돌이 어떤 식이냐면 남편이 가게 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면 아주버님은 막무가내로 네가 뭔데 네 멋대로 결정을 하냐며 인신공격에 욕에 막말까지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가 잘못되어도 상관없는지 자기 고집만 중요하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싸워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장남편을 드니 너무 지쳐서 가게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쓰던 차가 시어머니 명의였거든요. 가게 세금 문제로 가게 사업자로 리스해서 돈은 남편이 다 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을 것이니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아주버님은 차를 두고 가라고 지랄을 해서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마지막에는 아주버님이 온갖 인신공격을 하며 때리기까지 하는데 남편이 아주버님을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신고한다 난리를 쳤고 남편도 맞은 거 진단서 끊고 맞고소하겠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저 때문이라 하더군요. 네가 네 남편을 뒤에서 뭐라고 조종했길래 얘가 이러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말해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남편은 제 가게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되어 시어머니가 가게를 아주버님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부려먹은 아들을 그렇게 버리는 것을 보니 남편은 어디서 주워다 기른 자식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 치를 떨며 살았어요. 저희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았고 장사는 점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하는 부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이 돼요. 아주버님은 동네에서 여러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 가서 저희 욕을 얼마나 했는지 동네에서 저와 남편이 안 좋게 소문이 나더군요. 그래도 하던 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 있던 주방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싫어서 저희 가게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베테랑인 분이라서 저희 가게를 맡기고 저희는 따로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에서 나오면서 내가 받을 돈은 고소를 해서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주방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 시어머니 가게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이 나온 지 2달도 안 되어 손님이 반으로 줄고 계속 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옆이라 뻔히 보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지가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손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 어느 손님이 가겠어요?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로 오면서 맛이 달라졌다는 것을 손님들은 대번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가 좀 좁기는 하지만
저희는 시어머니 가게에 갈 손님들까지 받아야 해서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기 시간 될 때만 가게에 잠깐 나가 거들먹거리기나 하다가 또 돈사고를 쳤대요. 시어머니는 이러다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는지 아주버님 돈사고를 나몰라라 했답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진 거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가게를 예전처럼 살려보려고 했지만 한번 떨어진 평판이 회복되기가 어디 쉽나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손님들에게 불손하고 식재료도 무조건 싼 것만 쓰려고 하니 단골은 다 떨어지고 한 번 갔던 손님은 다시는 안 가게 되었죠. 남편이 가게에서 나오고 나서 1년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쳐도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목례만 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저희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 오더니 시어머니는 가게가 망하게 생겼다며 계속 적자인데 어쩌냐 하더군요. 적자라서 시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 모자란 것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엄마가 신임하는 형과 잘 상의해서 가게를 다시 일으켜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가게를 돌보지 않고 어쩌고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나가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우리 가게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등 떠밀어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상을 지으며 쫓겨났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가게는 곧 폐업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가게 적자를 메워왔는데 노후 자금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사람도 아니고 돈을 쓰기만 하지 모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이라고 저희에게 의지하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일을 갈아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시급받으며 10년 가까이 일하다 팽당한 것도 남편은 좋게 생각하자 합니다. 그때 경험으로 우리 가게가 더 잘 되고 있고 가게 하나를 더 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자 하더군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어려워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분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쓰니님과 남편분이 착하고 성실하게 사셔서 복을 받고 시모와 아주버님은 못되게만 살아서 막장 인생이 되었나 봅니다. 인과응보 사이다 사연이네요.